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했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낸 그녀는 자신보다 자식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고생 끝에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 잡았고 작은 딸은 멀리 살았지만 가끔 소식을 전하며 그녀의 안부를 챙기곤 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이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집이었고 박순자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질 때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걱정이 쌓이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효도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 보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나를 위한 준비는 내가 해야지. 그녀는 보험 가입을 결심했고 한 가지 조건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의 수혜자를 누구로 할지 말입니다. 이 결정이 평화롭던 가족을 뒤흔드는 불씨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는 고민 끝에 작은 딸을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늘 힘들게 살아가는 둘째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며느리 역시 든든한 조력자처럼 보였기에 괜찮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들네는 잘 사니까 괜찮겠지. 작은애는 항상 빠듯하잖아. 박순자는 그 선택이 오히려 가족에게 평화를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예상치 못한 갈등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가정의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연은 비단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선택, 자식들의 서운함, 그리고 돈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합되면 그 어떤 화목한 가정도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갈등의 시작을 살펴보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효도 보험 한 장이 평화로웠던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효도 보험은 부모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흔히 등장하는 선택입니다. 언뜻 보기엔 부모를 생각하는 가족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좋은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은 때로 가족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보험이지만 수혜자를 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순자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효도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어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혼자 남은 노년의 시간은 종종 생각보다 길고 고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지인이 권한 효도 보험 이야기가 박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덜 미안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이 보험이 나중에 자신이 아플 때 필요한 간병비를 해결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로 보험금의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박순자는 아들 이도현과 며느리 최수연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작은 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늘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알아서 잘 사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작은애는 도움이 좀 필요할 거야. 그녀는
고민 끝에 수혜자를 작은 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 하지만 박순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란 단순히 숫자와 계약서로 이루어진 금액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작은 선택이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인생에는 이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박순자는 시장에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골반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고 간단한 식사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박순자는 자신의 노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다리만 괜찮으면 뭐든 다시 해볼 텐데. 그때 시어머니 박순자의 곁을 지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최수연이었습니다. 큰아들 이도현은 직장 문제로 병원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병수발은 온전히 며느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최수연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병원으로 출퇴근하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때로는 서툰 손길로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미음을 떠먹여주며 어머님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라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수연아, 괜찮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다 해주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일 봐라. 라고 말했지만 최수연은 끝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까지 병실에서 며느리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내가 참 복이 많구나.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작은 딸 혜수는 병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작은 딸이 뒤늦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신없이 바빠서 이제야 왔어. 혜수는 박순자의 상태를 대강 확인한 뒤 병실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2시간 남짓 앉아있다가 핸드폰을 몇 번 확인하더니 곧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 돌아가 봐야 해서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순간 박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바쁜 거겠지. 혜수도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내심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소중하지만 그날 이후 박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픈 몸을 일으킬 때마다 손을 내밀어주고 밤이면 간병인 대신 옆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박순자에게 단순한 병수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큰 위로이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혜수는 박순자의 퇴원 후에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고 병원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큰 소리로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박순자가 효도 보험을 작은 딸 혜수를 수혜자로 지정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박순자는 혜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일은 어쩌면 더 깊은 감정의 갈림길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딸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보험 서류를 발견했고 수혜자로 작은 시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왜 작은 시누이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모셨는데. 그녀의 마음에 서운함과 억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더 깊은 상처가 되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최수연은 시댁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다가갔다고 믿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내려가 시어머니를 도왔고 남편이 바쁠 때는 대신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험금 수혜자로 작은 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시당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결국 나를 생각해주진 않는구나. 이런 서운함은 남편 이도현과의 대화에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최수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도현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동생 걱정하셔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남편의 태도는 오히려 며느리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그럼 난 뭐야? 당신네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며느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박순자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며느리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박순자는 자신의 작은 결정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효도보험은 원래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가족 사이에 감춰진 감정의 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감정의 문제가 결국 균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어색함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장의 보험 서류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가족의 감정과 관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며느리 최수연은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부터 시댁에 누구보다 충실히 다가갔다고 자신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시댁에 내려와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도 남편 대신 꼼꼼하게 챙겼다. 가끔 시어머니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며 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시댁과의 관계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청소를 마치고 서랍장을 닦으려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서랍 안쪽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지?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 서류는 시어머니의 보험 계약서였다. 그런데 보험금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수혜자는 막내 시누이 최수연의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딸이었다.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내가 이렇게 모셨는데 왜 시누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지?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내가 밤새 간호하고 병원도 따라다녔는데 시누이가 뭘 했다고? 그동안 쌓아왔던 시댁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서랍에 도로 집어넣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계속해서 뒤엉켜갔다. 혹시 시어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내가 그동안 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그녀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남편 이도현이 퇴근하자마자 최수연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오늘 이상한 걸 봤어. 어머님 보험 서류 말이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보험? 뭐 어머님이야 혹시 몰라서 드신 거겠지. 왜 그래? 그러나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보험금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 당신이 아니라 시누이라고. 이도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동생이 걱정돼서 그렇게 한 거겠지.
남편의 태도는 며느리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렸다. 그럼 난 뭐야? 내가 어머님을 그렇게 모셨는데 왜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야 해? 내가 그동안 해온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이도현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갈등만 불러왔다. 당신이 왜 그래? 엄마가 동생을 좀 챙기고 싶었나 보지.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당신은 이해가 돼? 그럼 나보고 뭐하러 어머님 모시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헛수고만 했다는 거잖아. 결국 이도현과 최수연의 대화는 큰 싸움으로 번졌고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며느리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보험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 선택이 참기 어려웠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잖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간 며느리는 결국 속에 담아둔 말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가 우연히 보험 서류를 봤어요. 근데 왜 수혜자가 신우이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시어머니 박순자는 순간 당황하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며느리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그냥 작은 애가 아직 부족해서 걱정이 돼서 그랬지. 너희는 잘 살잖아. 그럼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박순자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서류를 숨겼던 이유를 후회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혹시나 몰라서 너희는 워낙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감정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말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어머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은 왜 안 챙겨주셨어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울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상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날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며 한숨만 쉬었다. 박순자는 자신이 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어긋난 감정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효도보험은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대비책이었지만 그 보험 서류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작은 틈을 만들며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사소한 선택은 며느리에게는 서운함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으로 다가왔고 남편 역시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보험금 수혜자가 누구인지보다 더 큰 문제는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상처였다. 이제 이 가족은 각자의 마음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이 갈등의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하루하루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어머니이자 어르신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말없는 식탁 앞에서 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냥 작은 애를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속으로 혼잣말을 반복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며느리 최수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작은 시누이에게 보험금 준 이유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은 가시처럼 박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더 이상 숨길 힘도 자신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작은 애를 위해서 보험금을 남겨두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다 돈 때문은 아니야. 들어봐라. 너도 알겠지만 작은 애는 예전부터 많이 부족했어.
결혼하고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희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작은 애 걱정이 늘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억지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품어왔던 작은 딸에 대한 걱정을 며느리에게 고백하고 있었다.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작은 애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애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서운한 건 이해하지만 어미 마음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백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결국 돈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뭐예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위해 했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작은 시누이 걱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어머님은 저보다 시누이를 더 챙기셨잖아요. 그게 서운하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묻어났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가 작은 딸을 수혜자로 지정한 것이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희생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기에 그녀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작은 딸을 위해 선택한 일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작은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작은 딸은 그녀에게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자식이었고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할 존재였다. 아가, 내 마음이 서운하다는 건 나도 알아.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작은 애는 너희와 다르잖아. 그 아이는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작은 딸만을 걱정하며 자신은 단순히 괜찮은 며느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어머님은 그 작은 보험금으로 작은 시누이를 챙기면 만족하시겠어요? 그게 정말 어머님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그녀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깊은 갈등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작은 보험 하나로 인해 사랑과 걱정이 불신과 서운함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며느리는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뒤로한 채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이든 그녀에게는 이제 그저 인정받지 못한 채 한 걸음 뒤로 밀려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야. 내 마음은 상관없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난 뒤 혼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딸을 위해 보험을 남겨주고 싶었던 어미의 마음은 단순했지만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복잡하고 씁쓸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에 혼자 틀어박힌 채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잘못한 걸까? 작은 애를 챙기려던 마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런 그녀의 독백이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며느리는 이후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명절이 되어도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색하게 던지는 인사조차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남편 이도현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골을 메울 수 없었다. 엄마가 내 동생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너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 엄마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최수연은 남편의 말에 더 큰 서운함을 느꼈다. 당신은 엄마 편만 들지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날 밤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 깊어졌고 그 집안은 더 이상 예전에 화목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작은 고백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그녀의 진심은 작은 딸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선택이 문제였다. 그녀는
끝내 작은 딸과 며느리 모두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듯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보험 한 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선택은 가족 내의 미묘한 감정을 건드렸고 그것이 오해와 갈등을 불러왔다. 사랑과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씁쓸한 진실을 드러내며 상처를 남긴 것이다. 가족은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관계는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그날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일로 웃음이 오가야 할 자리였지만 이날은 어딘가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준비한 작은 밥상 위에는 차려진 음식보다 묵직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효도 보험이라는 단어가 이 가족의 화목했던 겉모습을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큰아들 이도현과 며느리 최수연, 작은 딸 박혜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을 뗐다.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하자. 며느리 최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작은 시누이를 수혜자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 곁에 있어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면 저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억울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작은 딸 박혜수는 그 자리에 앉아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아들 이도현이 두 손을 들어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제발 싸우지 말자. 엄마도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고 수연이 너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좀 진정하자. 하지만 그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늘 엄마 편이지.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그동안 내가 어머님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어? 남편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지는 사이 작은 딸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나도 미안해. 하지만 언니네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 나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신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여? 그 말에 며느리 최수연의 눈이 번뜩였다. 여유가 있다고요? 그 여유가 그냥 생긴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아끼면서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누이도 어른이에요. 언제까지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요? 다들 어머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작은 딸 혜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컥하며 말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그런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도와주신 건데 왜 이렇게 다들 나를 원망하는 건데?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자.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그녀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니? 내가 작은 애를 챙기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큰애 결혼시키고 작은애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내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원망하는 거냐? 아들 이도현이 당황스레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 보험금이 뭐라고 이 난리가 나니? 그런데 그 보험금도 다 나 때문이야.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까 봐,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까 봐 그거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 노후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왜 내 선택에 이렇게 불만이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고요해졌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쌓여왔던 서름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조차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다. 작은 딸 박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큰아들 이도현은 어쩔 줄 몰라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였다. 며느리 최수연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서운함과 상처가 시어머니의 고백과 충돌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며느리와 아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리를 정리했다. 작은 딸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서 조용히 거실에 남아 텅 빈 밥상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선택 하나가 가족의 갈등을 불러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족회의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모두가 상처를 품고 끝나버렸다. 갈등은 해결될 기미 없이 끝없이 이어졌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마음은 깊은 한숨으로 가득했다. 눈앞에서 며느리 최수연과 작은 딸 혜수가 서로에게 서운함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는 큰아들 도현과 최수연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첫 손주가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시절부터 작은 딸 혜수와 함께했던 모습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박순자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목이 메어 흐느끼고 말았다. 내가 이러려고 산 게 아닌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녀는 이 갈등이 단순히 보험 문제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 평생 희생해왔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단지 돈이라는 문제로 비난받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고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더 이상 너희끼리 싸우는 꼴은 보기 싫어서 말이다. 아들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슨 말이세요? 박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보험 그거 해지하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을 남기지 않을 거다.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며느리 최수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작은 딸 혜수 역시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왜 그래요? 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혜수야. 너 걱정해서 보험 든 거 맞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그 돈 때문에 너희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에게도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수연아, 내 말이 맞다. 돈 때문이긴 하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번 것도 남기려고 모은 것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쓸 거다. 그 순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더라.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다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남은 돈은 나한테 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 거다. 아들 이도현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그만해라. 나는 평생 너희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너희도 더 이상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며느리 최수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작은 딸 혜수도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가족들은 자리를 떠났다. 시어머니의 결단은 씁쓸하면서도 단호했다. 평생을 희생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전세방을 얻어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행복을 찾기로 한 것이다. 작은 화분을 사서 베란다에 놓고 좋아하던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내린 결단은 단지 보험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음을 말이다. 작은 딸 혜수는 어머니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걸. 며느리 최수연과 큰아들 도현 역시 어머니를 찾아가 미안함을 전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 마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차를 따라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후회나 원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결단은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도 자신만의 삶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긴다. 가족이란 서로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행복과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아냈고 그 모습은 가족에게도 더 큰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효도 보험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시어머니의 작은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쉽게 가족 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던 관계가 한 장의 보험 서류로 무너져 내렸고 서로의 상처는 씻을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과 돈,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노후와 자녀들의 삶은 때로 맞물려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보험을 준비했던 진짜 이유는 홀로 남겨질 불안을 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안감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며느리 역시 각자의 입장과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도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나 보험금 수혜자라는 이름표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원하는 존중과 신뢰를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보험을 해지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이런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행복을 인정하면서 함께 존중하는 것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삶의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가족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유대와 신뢰는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돈, 그리고 진정한 효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거창한 물질이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행복과 존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늘도 혼자 계시진 않나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효도는 말이나 돈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